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 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차입니다. 피쇼 교수 세낭크스톤의 전설 195쪽 1444년의 기록, 203쪽 심포지움 노렐라이의 사세, 그 다음 의외의 조력자 243쪽 카레나, 259쪽 전설과 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마지막 회입니다. 마지막 회. 카레나, 확실히 이 이름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절세 미녀 헬레나의 별칭 혹은 애칭인 네나라는 유럽의 전통적 이름 앞에 칼을 붙인 것으로 이 칸은 어쩌면 코리아에서 따온 이름일 가능성이 있었다. 기어는 수사의 얘기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정리해 보았다. 교황이 동방에 보낸 선교단이 돌아오면서 코리아에 두 숙녀를 데려왔다. 두 숙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머나먼 세낭크 수도원에 보내졌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해되었고 한 사람은 도망쳤다. 그 후 바티칸의 추기경이 세낭크 수도원과 고르드 수녀원을 계속 찾아왔다. 이 이야기는 물론 그대도 받아들일 수 없는 500년도 더 된 전설로 서로 뼈대가 되는 사실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무척 변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관심을 확 잡아당기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추기경이 두 숙녀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수도원과 수녀원을 찾았다는 이야기였다. 기어는 이 이야기의 기인의 여러 경우를 가정해 보았다. 전설대로 두 사람의 승려가 와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도망했을 경우, 한 사람은 죽거나 도망쳤을 경우 승려는 없고 교황 혹은 그 누군가로부터 카레나라는 이름을 받은 코리아의 한 여인이 왔을 경우를 모두 상정해 보았던 기원의 눈이 빛났다. 아니야, 승려는 없어. 기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가득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기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몇 번이나 승려는 없다 라고 소리치며 방 안을 걸어다녔다. 기현의 이 외침에는 진실을 찾았다는 기쁨 못지않게 그가 은근히 느껴왔던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 열등감은 물론 전 교수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었다. 스트라스부르와 아비뇽까지 다녀오고도 전 교수가 안방에서 찾아낸 카레나의 진실에 다가설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간 기현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스스로 추리해서 멋지게 해냈다는 기쁨으로 기현은 몸이 둥실 날아오는 것만 같았다. 기현은 세낭크 수도원의 수사가 들려준 전설의 합리적 추론을 더해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유추해 보았다. 1444년 코리아의 한 여인이 교황청의 선교단을 따라 노마 바티칸으로 갔다. 여인은 코리아에서 온 여자라는 뜻으로 카레나라는 이름을 얻었다. 금속활자 인쇄술을 알고 있었던 카레나는 아비뇽 인근 고르드 수녀원에 유폐되었고 아비뇽의 카톨릭 교회와 거래하던 발트포겔이 카레나로부터 금속활자 인쇄술을 외워 사업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지인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져 42행 성서가 만들어졌다. 세낭크 수도원의 두 숙녀 이야기는 카레나를 숨기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진 전설의 가능성이 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티칸의 추기경이 고르드 수녀원에 와서 카레나를 계속 찾아갔다. 자, 중력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난 적이 없는 전 교수가 카레나에게까지 이른 건
자신과는 다른 경로를 통한 것일 터였다. 그것이 전 교수가 로마대학교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과 교황청 수장고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는데 생각이 미친 기현은 전 교수와 피쇼 교수가 처음 조회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두 가지 경우가 떠올랐다. 하나는 전 교수가 피쇼 교수의 직지 관련 논문 등을 접하고 그에게 직접 연락했을 경우였고, 또 하나는 누군가 전 교수와 피쇼 교수를 연결해 주었을 가능성이었다.